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이른바 등거리 협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지금 대화 진행이 안 되니까 주변국들하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와 비공개 북핵 문제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 네. 최근 우리나라 외교부의 북핵 담당 당국자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외무부의 북핵 특임 대사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진 회동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접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밀착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정부는 오해다. 그냥 단순한 학술 대회에 초청받아서 온 것뿐이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이 대통령실에는 관련한 정보 보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러시아 측하고도 종전 이후에 구체적 어떤 협의 과정, 외교적인 어떤 협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6자 회담의 러시아 측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북핵 문제에 관해서 러시아 쪽에 모종의 확답을 받아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북 간의 군사회담, 여기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대북 정책과 대북 전략과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국방부의 부서가, 북한 정책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때 그 윤석열 정부가 꺾어버렸던 이 군사 합의 체결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에 관한 복원을 내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가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이제 내년에 진행돼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러시아하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안 밝혀졌지만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간 거 보면 학술대에 갔다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직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거는 러시아가 아니 우리 아닌데 이러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웃긴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왜? 동맹에는 이 러시아와 그 북한의 동맹에 문제 없다. 뭐 그런 식의 섣부른 추정은 우리 동맹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달래고 있지만 요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달래야 된다는 얘기는 뭔가 파격적인 얘기를 이미 했고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로 정책 보고가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러시아도 북한을 두둔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뭐 외교적으로나 당연한 거죠. 한국이 무조건 필요하다. 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이 너무 무기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앵간히 좀 해라 하고 하는 일종의 내용들도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태도거든요. 더군다나 핵잠 때문에 중국이 바짝 쫄아 있거나 또는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와 상응하게 핵 추진 잠수함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신중론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요.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한국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식적인 경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년부터 건조에 합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왠지 내년에 건조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자제를 해라. 니네가 핵 농축이 왜 필요한데 그냥 핵 추진 잠수함 정도까지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사실 지난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그 얘기를 할 당시에는 그냥 되게 원론적인 수준 있잖아요. 한국이 핵 비확산을 이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수준에서 멈췄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2030년에나 될 줄 알았던 거지. 거기다가 연료는 미국에서 사올 줄 안 거야. 근데 지금 거진 다 됐다잖아. 이제 될 건데요. 거의 근데 심지어 미국이랑 핵 농축을 반띵 장사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진짜 이러면 한국이 농축해갖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저는 빠르니까. 제가 해석할 때는 최근에 일본이 핵무기 발언을 하면서 간을 봤잖아요.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물밑에서 미국한테 뭐라고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는 저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측에서 아니 한국은 가진다는데 한국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왜 우리만 좁히는 거야? 너는 전과가 있잖아, 이 새끼야. 너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갖고 기습전쟁을 일으켰던 전과가 있는 새끼야. 일본이 중국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그 인명피해를 비롯한 손실을 끼쳤어요. 미국 진주만 때린 거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잊질 못하거든. 근데 이런 전과가 있으면서 이런 폭행 전과가 있는 놈이 또다시 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나라가 일본한테 손을 들어주겠냐고. 그래서 한국은 몰라도 일본은 안 돼라고 하는 기조가 이미 양국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건 일본도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이걸 하니까 일본이 저렇게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어. 넌 무조건 안 되고 한국 자제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그거예요. 한국이 어차피 바다도 크지 않고 한반도 주변 해역 이거 보려고 하면 지금도 이 디젤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급의 최상급의 전투력을 가진 디젤 잠수함을 만들면서 핵이 왜 필요하냐는 거야. 한반도 주변을 돌아다닐 거면. 아니, 우리 지형에 대한 판단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지. 네가 알아가지고 네가 판단해가지고 누구는 안 필요해라고 어이가 없네. 내정간섭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이게 사실상 한국 잠수함이긴 하지만 미국의 작전 편대 안에서 운영된다는 거야. 즉, 이게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북극 항로라든지 아니면 호주 앞바다를 지키는 오커스 동맹 같은 경우 하에서 한국 잠수함이 그때 거기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커스 동맹에 한국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잖아. 일본은 안 넣어주는데 끼워 넣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호주나 주변국들 오커스 동맹국들한테 미국이 원잠을 공유하기로 했는데 만들 재주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커스가 딱 세 국가예요. 미국, 영국, 호주야. 거기에 한국을 끼워 넣어서 거기 이 한국을 끼워 넣고 오커스 동맹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영국이나 미국이 못 대주는 호주의 잠수함을 핵 잠수함을 한국 보고 대주. 한국 보로 대주란 얘기예요. 돈은 누가 낼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으로 무장을 해야 남태평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국의 어떤 해군력 확장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 물론 지네 잠수함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잠수함들은 5년 안에 지금 그 수리 창정비하거나 새로 안 만들면 지금 다 가라앉게 생긴 거야 지금. 근데 지금 발주를 냈더니 20년 걸린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빨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이게 실증됐을 때 이거를 동맹국들에서 만들어 갖고 뿌려줘야만 지금까지 대양
대항 패권을 쥐고 있었던 미국의 지금의 입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하청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대서양 쪽은 영국한테 주는 거지. 야, 니들이 막아. 그다음에 아래쪽 태평양 쪽은 호주한테 호주한테 주는 주고. 거지. 그리고 이쪽 일본과 제주도 사이를 빠져나오는 북태평양 쪽으로 빠져나오는 여기를 한국이 맡아달라는 맡아라, 거예요. 이건 거죠. 응.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신형 잠수함도 공개를 하고 무슨 뭐 사거리 3,000km의 ICBM 공개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니들 우리 중국도 이거 비전략 아니 그 비전략이 아니라 이거 뭐지? 아무튼 차별화된 잠수함 전력을 갖고 있어라고 이거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미국이 코웃음을 쳐요. 니네 그게 잠수함이야 경운기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물속에 잠기면 잠수함이지. 이 사람이 참 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덜덜덜덜 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잠수함이냐고. 어쨌든 물속에서 돌아다니면 잠수함이지. 그래서 한국 잠수함이 지금도 디젤 잠수함 우리 영해 안에서 붙으면 중국 잠수함 째비가 안 돼요. 근데 먼 거리를 가려고 하면 우리는 핵 추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한국이 들어오게 되는 게 한 2030년도쯤 전술적으로 배치가 되겠지. 빠르게 잡아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리는 얘기하면 벌써 용골 다 만들고 껍데기 조립 끝났다는 거야. 아니 근데 소문이 다 퍼졌던데. 다 퍼졌더라고. 아니 그리고 유튜브에 자꾸 비밀이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그 소문을 퍼뜨리던데 사람들이. 왜 그래서 퍼뜨려? 그게 차기 잠수함이 4,000톤급이라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 4,000톤급은 한 대 만들어 보는 거고 8,000톤급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미국이 원하는 그 정도 사이즈의 100m 사이즈 넘는 대형 핵 추진 거기에 핵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한국이 이미 만들고 실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대부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한국에 주고 싶은 거야. 기술이든 뭐든 다 이전을 해주고 싶은 거야. 왜? 그래야 만드니까 시간 안에. 그래서 이 호기를 타서 우리도 미국 기술 받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이와 같은 비대칭 전략을 완벽하게 수립하게 되면 한국 동아시아가 사실상의 전쟁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중대한 안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의 입장인 거야.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한국을 뭐 옥죄거나 경제적 제재를 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19일 날 노재현 노태우 아드님이죠. 노대훈 주중대사가 한국15에 영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뭐냐면 한국15 자체가 이제 기관지잖아요. 민간지로 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의 기관지고 중국 정부 위해서 막 중국 정부 위한 홍보를 위한 게 한국15인데 이 영문판으로 이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는 다 들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영 매체, 중국은 관영 매체밖에 없으니까 황구15하고 그 황구15의 영문 매체가 글로벌 타임스예요. 네. 그 두 개 다 같이 인터뷰가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 전문으로 인터뷰가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황구15는 중국 내부용, 글로벌 타임스는 외부용. 그래서 여기에 이 노 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한국의 입장은 이 미국이나 뭐 여러 국가들 동맹을 중요시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느 동맹이라고 해서 한국한테 위험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주변국들하고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거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중국 쪽에 걱정하지 마.
우리 국익에 손실 봐가면서 중국이랑 등지거나 중국이랑 뭔가 경쟁하는 구도로 가진 않을 거야 라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했다는 거죠. 즉 한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한미동맹이나 뭐 한일동맹이나 중국과의 외교 한일 관계, 동맹은 아니에요. 한일은 동맹이 없죠. 한일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뭐 요런 그 명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쪽하고도 협상할 수 있지만 어느 쪽하고도 협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그 중간자 역할, 다국화 역할을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요구를 하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중 자유무역 협상의 2단계 협상 완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FTA는 돼 있지만 2단계 협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역외 지역에 대한 협상입니다. 즉 역외 가공 지역, 개성공단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앞으로 합작공단 같은 즉 한국과 자본이 투자되는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여기에 한중 FTA하고 똑같은 권한을 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빨리 결정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한국시부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내년 초에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도 그러니까 노재현 중국 대사의 인터뷰가 여기 실렸다는 얘기는 단순히 한국 대사가 이런 걸 요구하네요. 소개해드립니다의 차원이 아니고 중국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논의하고 있고 합의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공개를 한 맞습니다. 보내는 거잖아요. 거죠. 즉 네. 이게 영문판으로 공개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중국이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추가로 한국 자본이 북한에서 투자돼서 만들어지는 상품에 대해서 한중 FTA하고 똑같은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사주겠다는 거야, 북한의 제품들을. 무관세로.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중국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사실상의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통로로서 중국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협의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년 초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북한이 아무 말하고 조용히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개성공단을 열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수혜를 공유를 하겠다는 거야.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러시아 큰형님 믿고 있기는 한데 지금 러시아 큰형님도 한국하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한국이 필요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인 부분 북한 동생아 네가 그렇게 나랑 친하긴 하지만 자꾸 때만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3월쯤에 있을 걸로 되는 방중 국빈 방문에서 방금 이 내용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남북 간의 물밑 대화도 이미 다 끝난 상황이겠네요.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경제에 있는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뭐 석유 팔아가지고 비싼 값에 가스 팔아가지고 돈 벌던 호시절이 이제 끝났고요. 지금 러시아 경제도 그 벌어놨던 돈들을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 써버리고 국고가 바닥난 상태예요. 근데 러시아는 뭐 돈을 빌려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도 지금 러시아에 돈 못 준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더 이상의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웬만하면 합의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전에 아까 얘기한 이미 러시아하고 얘기했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경제 이제 관계, 즉 러시아에 대한 종전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교역이라든지 경제 지원 또는 뭐 시베리아 개발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선제 조건 이미 들어갔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비핵화 협의와 아까 얘기한 제3지역 가공무역에 관한 2차 한중 FTA 협의안 요거 통과될 가능성 높아졌고요. 미국은 뭐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내가 김정은 만나는 것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만날게. 남북 관계 먼저 끝내놓고 만날게.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일본은 북한이고 일본이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3월 이전에, 방중 이전에 남북 관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물밑에서 외교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